오늘따라 녀석이 왠지 뜸하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이쯤 되면 한번 찾아올 만도 한데. 안 되겠다. 오늘도 실패. 왜 기다리는 퀴변 소식은 들리질 않는 거냐고. 남은 방법은 하나뿐. 변비 잡는 이 녀석을 집에 들여야겠다. 저기 비데 렌탈 좀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몇 가지 정보 확인 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신용이 8등급. 너무 낮으시네요. 죄송하지만 저희 업체에서는 신청이 어렵겠는데요. 뭐라고요? 신용 등급이 낮아서 비데를 못 빌린다니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변비의 고통. 그건 당해본 사람만 안다는데 이걸 어째? 난 잘 모르겠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널 도와주지. 신용 등급이 낮아서 비데 렌탈에 실패한 너. 대체 네가 생각하는 신용이란 뭐니? 신용은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잖아. 난 약속은 칼같이 지켜왔다고. 신용이 뭔지부터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시간도 잘 지키고 금연 결심도 잘 지키는 너. 그런 면에서는 신용이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신용은 그게 아니야. 바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그동안 네가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어디에 썼으며 또 빌려 쓴 돈이 있다면 잘 갚았는지가 평가 자료. 그러니까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거야. 금융회사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너의 대출 정보나 보증 정보, 카드 사용 정보, 연체 정보 같은 걸 모두 살핀단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정보를 근거로 신용 등급을 매기는 거야. 고등학교 때 성적에 따라 내신 등급을 나눴었지? 학생의 본분은 공부. 한눈 팔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 선택은 너의 몫. 결과도 당연히 너의 책임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내신 등급. 신용 등급도 마찬가지야. 대출이나 신용카드, 휴대폰 요금 등을 연체하면 신용 등급은 하락하고 돈을 빌렸어도 성실하게 갚으면 오히려 신용 등급이 쑥쑥 상승한단다? 그럼 이번엔 신용이 총 몇 등급으로 나뉘는지 알아볼까? 내신에서 제일 좋은 건 1등급. 신용도 제일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10등급으로 나눠져 있어. 앞으로 1년 안에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뽑아내서 등급을 나눈 거지. 넌 8등급이라고 했지? 보통 대출이나 연체가 없는 사회초년생은 신용 등급이 5에서 6등급. 대체 휴대폰 요금을 얼마나 안 냈길래 완전 끝에서 노는구나. 그러니까 휴대폰 요금 좀 제때 내라고 했지. 괜찮아. 비데 못 빌리는 것쯤이야 뭐 어때. 하룻강아지, 넌 신용 등급의 두려움을 몰라? 형은 또 왜 껴요? 어이, 신용 8등급! 그럴 시간에 신용 등급이나 공부하라고. 살다 보면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지난 시간에 대출에 대해 배운 거 기억해? 집을 사야 해서 돈이 필요하면 주택담보대출, 전셋집을 얻을 때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근데 너처럼 신용이 낮으면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해. 아니지, 아예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이쯤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는 금융시장의 전체 상황이 반영된 기준 금리에 개인의 신용 등급이나 담보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가산 금리를 더해서 결정되거든. 미안. 내 수준으로 말했구나. 다시. 쉽게 말해 돈 떼일 위험이 클수록 은행은 원래 정해진 기준 금리뿐 아니라 이자를 추가로 더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신용도에 따라 더해지는 게 가산금이지. 금융회사는 너같이 신용 등급이 낮으면 돈을 갚지 않을 위험이 크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1등급인 사람한테 3%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때도 넌 위험 부담 때문에 여기에 가산 금리가 더해진 훨씬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거지. 많이 속상하니? 하지만 은행이랑 친하게 잘 지내면 금리를 깎아주기도 해. 이모 여기 소주 한 병이요. 단골 술집에 가면 서비스 안주를 듬뿍 주잖아.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야. 그동안의 거래를 해온 실적 등을 반영해서 조건에 맞으면 우대 금리만큼 대출 금리를 깎아주기도 하거든. 아무튼 네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출을 할 때 이자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가산금리라는 거. 근데 이게 신용 등급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신용 관리를 잘해야겠지? 우선 1년에 한두 번씩은 신용 등급을 확인하는 게 좋아. 신용정보회사 사이트에 가보면 무료로 신용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해. 신용 등급 8등급.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네, 전데요. 네? 돈을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고요? 50만 원이요? 이게 웬일? 돈만 내면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단다. 진짜 그 돈을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게 맞나요? 거짓말 아니죠? 으휴, 당연히 거짓말이지. 당신 좀 모질라? 누구신데 저에게 이런 막말을? 근데 화를 낼 수가 없다. 왜지? 좀 무섭나? 당신 금융사기 당할 뻔한 거라고. 더 공부하고 싶으면 찾아오든가. 왠지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그녀. 그녀의 막말이 내 가슴에 들어왔다. 그래, 신용 등급은 돈으로 올리거나 할 수 없다고. 사실 금융 거래만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낼 돈은 정확하게 기일에 맞춰 내고 무리한 대출이나 거래를 하기보단 네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신용 등급이 높아져 있을 거라고. 갔네, 갔어.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갔어. 이럴 때가 아닐 텐데. 얘, 내 말 안 들리니? 정신 좀 차려봐. 여주야 미안. 오늘은 급하게 갈 데가 있어. 너 지금 뭐하니? 절 따라올 수 있겠나? 네,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어머, 새로 스승이 생겼나 보네? 그래,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스킬들이 있지. 연체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신용에는 안 좋거든. 10만 원 이상의 돈을 5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평점이 깎일 수 있고 30만 원 미만의 적은 돈이라도 90일 이상 연체하면 8등급이나 9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니까 자동이체를 잘 활용할 것. 카드 결제뿐만이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같은 것도 되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게 좋아. 또 돈이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쉽게 받는 대출보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게 좋아. 클릭 한 번으로 몇백만 원 대출!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뭐 이런 광고 많이 봤지? 근데 이런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연체를 많이 한다네? 그니까 대출을 해야겠다면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을지 금융회사에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자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말이야. 알겠지? 한때 신용불량자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 그래서 신용 등급은 내려가기는 쉬운데 올리기는 어려운 구조였지.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없다 보니까 높은 신용 등급을 받는 것도 어려웠어. 하지만 2016년부터 좀 달라졌단다? 휴대폰 요금이나 가스, 수도, 전기요금,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6개월 이상 잘 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거든. 정말 좋은 정보지? 성실히 납부했다면 그 증빙 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보내도록. 그럼 신용 등급도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신용 등급 말고 여친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니? 뭐 알아서 하겠지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